제가 겪었던 일은 몇 년 전 대학에 입학해서 자취를 시작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이 싫어서 조용한 외곽 지역의 작은 원룸을 구했죠. 그곳은 낡은 건물이었지만 임대료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주변이 너무나 조용해서 공부하기에 좋았습니다. 이사를 한 첫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갑자기 벽 너머에서 쿵쿵거리며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이라 조용한 데다 낯선 곳에 이사온 첫날이라 그런지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이지요. 잠시 소리가 나다 멈췄고 저는 옆집에서 뭔가 하다가 실수했나 보지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에서 돌아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자 또다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규칙적인 간격으로 뭔가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벽 너머에 사람이 있다면 얇은 벽 때문에 정말 뚜렷하게 들릴 정도로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이쯤 되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옆집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싶었죠. 저는 옆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려봤습니다. 몇 번이고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괜히 찝찝했습니다. 앞집이나 다른 세입자에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 역시도 바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참이었던 때라 쉽게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제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벽을 강하게 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불규칙한 떨림까지 더해져 이제는 공포심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건물관리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관리인은 그 소리에 대해 아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관리인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옆집은 몇 달째 비어있는 집이에요. 마지막 세입자는 갑자기 짐을 싸서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는 들어오는 사람도 없었고요. 아저씨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 소리는 어디서 나는 것일까요? 저는 집에 돌아와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소리가 들릴 즈음 저는 핸드폰을 들고 준비를 했다가 그 소리가 나기 시작할 때마다 소리가 들리는 벽을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소리가 난 지 10분쯤 후 녹음을 확인해봤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 외에도 기이한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미처 듣지 못했다 생각했지만 확실히 녹음된 소리에는 아주 작은 속삭임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와줘. 그때는 정말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온갖 무서운 상상들로 가득 찼죠. 다음날 저는 무작정 학교 이투 자연현상 동아리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야기들이 과거에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는지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은 없는지 물어보기로 한 것이었죠. 동아리에서 만난 한 학생은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과거에 비슷한 사례들을 조사한 경험이 있다고 했고 친구와 함께 그 집을 조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장비 몇 개를 챙겨 저를 따라왔습니다. 같이 벽 너머를 조심스럽게 두드리며 문제의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소리가 다시 들려올 때 친구는 특수 장비로 소리가 나는 벽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건 그냥 소리가 아니야. 여기에 뭔가 정말 있어. 몇 주 뒤 학생의 도움 덕에 그 벽 너머 공간이 아파트 설계도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관리실을 통한 조사를 통해 큰 옷장이 하나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되고 낡은 물건들, 누군가가 쓴 듯한 일기장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기장 속 이야기들은 끔찍했습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은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벽 너머의 방은 그 후로도 한동안 비어 있었고 그 소문이 퍼지면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겠다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돌아보면 그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곳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절규였는지도 모르죠. 여기서 제 이야기는 끝입니다.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소름 끼치는 일이었지만 한편으론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항상 주변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이야기가 그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여름밤 서울에서 자취하는 대학생 민재는 유난히 더운 날씨 때문에 잠이 오질 않았다. 창문을 열어둔 채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중 그의 눈에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대한지역 커뮤니티 게시글이 하나 들어왔다. 제목은 다소 도발적이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 중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호기심이 발동한 민재는 게시글을 클릭했다.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담을 상세히 적어 내려갔다. 내용은 아파트 단지 내 한 특정 건물에 얽힌 괴담에 관한 것이었다. 5호동 5층에 있는 오래된 쓰레기 투입구.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는 얘기로 시작되는 글은 읽는 이로 하여금 슬며시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 몇몇 주민들은 밤중에 투입구 근처를 지날 때마다 알 수 없는 속삭임과 발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민재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두운 밤이면 어디서건 이상한 소리들은 들리는 법이지 라고 생각하며 다음날 학교에 갔다. 그런데 같은 강의를 듣는 친구 수지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자 그녀는 뜻밖에도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 그 얘기 진짜로 들었어? 나 사실 5호동에 살거든. 근데 몇 번 그런 소리 직접 들었어.
처음엔 위층에서 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정말로 그 쓰레기 투입구 쪽이야. 민재는 자신의 상상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어쩐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밤이 되자 그는 자꾸만 그 게시글의 내용을 떠올렸다.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인 민재는 친구들과 함께 탐험을 해보기로 했다. 그날 밤 그와 2명의 친구가 5호동 5층으로 향했다. 아파트 단지의 분위기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하고 어둠에 잠겨 있었다. 5층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연식이 느껴지는 남루한 쓰레기 투입구 앞에 섰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민재는 심호흡을 하고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몇 분이 지나자 유리병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반향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그들은 소름 끼치는 속삭임을 들었다. 분명 인간의 목소리인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뒤쪽에서 무겁고 느릿느릿한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겁에 질린 그들은 서둘러 1층으로 내려갔다. 숨을 헐떡이며 아파트를 빠져나온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모두가 같은 공포를 경험한 것이 분명했다. 그 후로 그들은 그 기이한 이야기의 실체를 알지 못했지만 다시는 그 아파트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았다.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민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잔재했다. 잊혀지지 않을 법한 그 밤의 공포스러운 경험은 친구들과 그를 묶는 강력한 기억으로 남아 그들끼리만의 금기어가 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민재는 대학을 졸업한 후 5호동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으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투입구의 기묘한 소음과 속삭임에 기억은 민재의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마치 어젯밤 일처럼 생동했다. 혹시나 오래된 아파트를 방문하게 된다면 어둠이 깔린 밤 누군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는 말길. 그것이 무엇이라도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닐까 두렵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우지영이라는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방학을 맞이하여 지영은 할머니 댁에 방문했는데 그 마을은 오래전부터 이상한 소문으로 유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종됐다는 소문과 함께 깊은 숲 안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영은 이런 미스터리한 이야기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적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초은형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는 자신을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가면 길을 잃고 사라진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후 지영은 친구 민수와 함께 그 숲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이른 아침 그들은 간단한 준비를 마치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짙은 나무들로 햇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어둡고 음산했습니다. 걷기 시작한 지 한참이 지나도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루해진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냥 괴담이야. 뭐 특별한 거 있겠어? 그러던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분명해졌고 점차 그들 쪽으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고 그들이 알고 있는 언어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야. 여기로 와.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가 그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두려움에 떨며 돌아가기를 제안했지만 지영은 무언가에 이끌린 듯 목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수는 하는 수 없이 지영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그들은 깊숙한 곳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폐가가 있었고 썩은 나무들로 이루어진 작고 낡은 집이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풍경이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과거 실종된 사람들의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민수도 할 수 없이 뒤쫓았습니다. 그때 문이 갑자기 닫혔고 두 사람은 그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내부는 더욱 음침했고 그들을 부르던 목소리는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들은 벽에 쓰여진 알 수 없는 언어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두려워진 민수가 종이를 꺼내 그 글자들을 필기하기 시작했지만 지영은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혀 그것을 계속해서 읽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여기를 떠날 수 없어. 그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폐가의 벽과 바닥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고 전속력으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숲에서 빠져나온 그들이 뒤돌아보니 그들이 빠져나온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말입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적힌 글자를 지우려고 했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신적 고통을 주는 비밀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지만 그날 이후 그곳에 대해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과 민수는 서로 연락을 끊고 무심하게 일상을 보내려 노력했지만 그날의 기억이 가끔씩 악몽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이상한 숲과 사라진 폐가는 그들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지영의 귓가에는 아직도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기야. 여기로 와. 아무도 그 숲과 폐가의 비밀을 알지 못했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숲을 꺼리며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목소리를 따라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